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11월 13일 목요일 저녁 한국마감으로 늦게 찾아온 각도기 각산주입니다. 자, 오늘 그 시장은 매우 평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특별한 그 이슈가 없이 마무리되었다라고 말씀드려도 뭐 과언이 아닌데요. 그 코스닥 시장은 전일에 비해서 오늘도 이제 바이오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그쪽도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있었습니다만은 거래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외국인 매입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면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조금 특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바이오가 오르면 지수가 올라요. 그런데 바이오가 어떻게 되느냐가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비중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에비일바이오가 상당히 계약 규모가 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다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고 또 주변에 있는 주식들도 같이 따라 올라가면서 오늘은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그런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4170.63 사상 최고치인 4200대 여전히 근접한 상황이고요. 20포인트 0.49%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른 종목은 477종목, 내린 종목은 385종목,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는 전일 대비 11.86포인트, 1.31% 올라가면서 918.3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887종목이 상승했고 729종목이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에서 불구하고 조금 떨어지면서 장을 마감했다라는 게 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하겠는데요. 삼성전자는 0.39% 떨어진 10만 2,700원, 하이닉스는 1.13% 떨어진 61만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동안처럼 팔아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빠졌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네요. 오늘 사실은 그 밋밋한 장이었습니다만 가장 수급적으로 중요한 건 수조 원대의 매도를 하루에도 쏟아내던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멈춘 정도가 아니라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집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은 1,400억 매도를 했고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7,800억 매도했습니다. 그럼 누가 매수했을까요? 네, 외국인들 1조 가까운 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에 있어서 집중된 것은 역시나 전기전자였어요. 전기전자가 무려 5,876억 매수를 했고 개인도 전기전자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기관이 상당히 큰 폭의 매도세, 한 1조 원의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이쪽은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요것과 관련된 뉴스들은 조금 이따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오늘 그 수급의 체크 포인트는 떠나갔던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다. 근데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냐 여부를 봐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아이템상으로는 전기전자가 빠질 이유는 없었는데 미국 시장에 돈이 급하다 보니 단기자금 상황이 조금 안 좋아서 돈을 빼가는 중에 한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주식들을 ATM에서 돈 뽑듯이 팔아서 돈을 충당한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는데 그 추정은 지금 와서 보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매도했던 거를 또 상당히 적지 않은 수준으로 매수하는 걸 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틀리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가장 특징적인 주식은 오늘 기계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오늘 코스피에 0.49% 오르는 과정에서 기계장비 업종이 4%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게 상승한 것은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와 관련해서는 재미난 소식이 있어서 이거는 같이 공부 차원으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배당 많이 준다는 소식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주당 굉장히 큰 폭의 결산 배당, 그러니까 4분기 결산 배당을 8,500원 정도까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데요. 왜 그러냐 봤더니 자본준비금 3,072억 원을 전액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서 결산 배당에 포함시키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자본준비금이 전액 이익잉여금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왼쪽 서랍에서 오른쪽 서랍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왼쪽 서랍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자본을 발행할 때 그 예를 들어 500원짜리 주식을 500원에 시장에서 상장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럼 비싸게 하면은 이제 자본 차익 같은 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회계상으로 이렇게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어 놓은 거는 어차피 그 원래 자기 액면에 비해서는 뻥튀기가 뻥된 건데 요거를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적으로 탁 둔갑시킬 수 있는 게 합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배당을 할 수 있어요. 이익 잉여금이니까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영업이익 같은 데로 돈을 벌어서 순이익에서 배당을 할 때는 영업이익에서 순이익으로 떨어지는 라인에 법인세를 내지만 또 배당을 주면 배당에서 배당 세금을 또 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 자본 증여 준비금은 원래 주주들의 돈인데 이 주주들의 돈을 주주 이익 이념으로 바꾸면 그 배당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원래 주주들의 돈이었어. 그러니까 주주들의 돈을 주주들한테 넘겨주는 거니까 원래 네 돈 네 산이야. 네 돈을 너한테 줄게.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세금이 없단 말이죠. 세금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대주주한테 되게 짭짤한데,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자꾸 상법 개정이 되고 뭐 뭔가 법도 개정이 되니까 요런 흐름들이 아마 나올 수 있어 했는데, 지금 몇 군데 회사들이 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중에서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그 3천억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 세금 없이 배당을 하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예, 계산을 해보니까 이 돈까지 이것저것 합쳐서 넣어보니까 결산 배당이 8,500원 되겠더라. 주가가 8만 원대인데 8,500원이면 결산 배당만 10%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배당을 하느냐 하면 이제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성격이 못되고 이상적인 성격이라, 이상한 성격이라 이게 곱게 안 보죠.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찾아보니까 어떤 이슈가 있냐면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현대 엘리베이터가 과거에 그 2대 주주였던 그 다국적 승강기업체인 쉰들러 그룹과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했는데 그 주체인 사장인 현정훈 회장이 계약을 잘못했고 파생 계약을 잘못했고 그로 인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라고 소송을 해서 현정훈 회장 측이 패소했어요. 그래서 현정훈 회사에게 돈을 물어내라. 그래서 1,700억 배상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끝나가지고 돈을 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사실 아무리 뭐 부잣집이라도 1,700억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테니까 그걸 못 갚는 거지. 근데 방법은 있죠. 대주주잖아. 대주주니까 배당을 많이 받으면 그 돈으로 갚을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큰 돈이면 원샷에 갚으라고는 안 할 테니까. 그래서 배당을 사실 최근 이 판결 이후에 2년 전부터 갑자기 400원, 500원 주던 게 뭐 4,000원, 5,000원으로 배당이 폭증합니다. 이 회사가. 그런데 결국 이번에는 결산 배당만 이 정도니까 뭐 10,000원이 넘을 것이다. 다 합산하면. 그리고 내년부터는 분기 배당을 할 거예요. 근데 회사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삐딱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회사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앞으로 주주 환원율을 계속해서 높이고, 그리고 주주들의 그런 권익 향상을 위해서 배당을 계속해서 강하게 하면서 이런 주주 친화적인 기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회사의 의견이고 의도입니다. 예, 근데 저만 이렇게 삐딱하게 본 건데, 제가 삐딱하게 보든 뭐 회사 발언대로 생각을 하던 상관없이 배당을 이 정도 되면 주가는 무조건 오르죠. 예, 그리고 주주들을 위해서, 일반 주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될 때 누가 유리한가를 알 수 있는 한 단면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해석할 수는 있으나 지금 누가 제일 녹아났어? 현대 엘리베이터 주주들이 녹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대주주도 녹아났지만 대주주는 뭐 이유가 있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소액주주들도 엄청나게 큰 수익을 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주식 팔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된다면 말이죠. 분리과세 되면은 뭐 분리과세니까 뭐 의료보험비가 오르거나 그러진 않겠죠. 분리과세니까. 예,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제가 이제 경험상을 보니까 이렇게 두 자릿수의 시가 배당을 해주면 결국 주가는 오르는데요. 오늘 뭐 이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현대 엘리베이터 주가가 오늘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서 이 업종 전체를 크게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가장 큰 폭의 상승인 6.2% 상승을 시현을 했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향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신한금융투자에서 발행한 보고서인데요. 25년도 연간 수주 전망을 기존의 10조 7천억에서 13 또는 14조 원으로 약 30% 정도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다. 수주가 엄청 늘어날 거다. 30% 정도 늘어난다라고 밝혔고요. 기존 매출은 6조 5천억인데 이게 한 7.4에서 7.8조 원으로 1조 수준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매출도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반면에 영업이익은 조금 떨어질 거다라고 3,600억에서 3,300억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 수주가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4분기에 확고한 수주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이 회사가 어떤 재주가 있냐면 SMR을 남들보다 훨씬 빨리 만드는 기술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통 SMR 제작 기간이 한 17개월 걸리는데 이 회사는 3개월 만에 단축해서 만들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연간 20에서 30기 정도까지 만드는 수준의 증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그 뉴스케일 파워 등과 6기가와트 규모의 SMR 프로젝트를 받았는데요. 그 규모가 5조 원대고요. 그리고 모듈 기준으로 72개의 모듈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는 SMR 한 개당 한 7, 800억 정도 수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조 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 자, 아까 몇 개 만들 수 있다? 1년에? 1년에 SMR을 2, 30기 만들 수 있게 만들겠다. 3개월 만에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1년에 만들 수 있는 SMR은 대략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5에서 2조 원 정도 수준이 되네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연 8개에서 6개 정도 사이에 가스터빈을 앞으로 그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늘려서 28년까지는 1년에 12기 정도 생산할 계획이다라는 전망입니다. 가스터빈 한 개는 가격이 얼마냐면은 약 3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10기 정도 만들면 매출이 1년에 지금 12개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 뭐 지금 8개니까 이게 한 2조 5천억 정도 수준 되는 거예요. 6개 만들면 뭐 한 2조 가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 계산을 해 볼까요? SMR이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좋아져서 잘 되면은 연간 매출이 뭐 1.5에서 2조, 그다음 가스터빈은 현재 2조 원인데 뭐 조금 많이 늘어난다면 뭐 3조에서 3조 5천억 요 정도 수준까지 이제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다 좋은데 다 좋아. 다 좋아. 아,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이 회사 시가총액은 더 좋아. 그게 제 눈에는 조금 저희 같은 보수적이고 좀 저렴한 주식을 찾는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시가총액이 지금 53조 원입니다. 자, 53조 원이고 아직까지는 뭐 이익 규모나 이런 것들이 앞서 보셨잖아요. 이제 뭐 연간 뭐 10조 정도 수주하고 매출은 한 7, 8조 정도 하고 영업이익은 뭐 몇천억 정도 수준인데 시가총액 53조? 그렇구나 라고 저희 같은 이렇게 겁쟁이 투자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늘어날 거잖아요.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SMR과 가스터빈하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개 있을 거니까 그러면 뭐 더 늘어나 가지고 이제 연간 수주하는 거가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나고 하니까는 뭐 10조 수주하는 13조 수주하는 데만 7조 8조면 이게 결국은 수주가 결국 매출로 접어들 테니까 결국 이 회사는 연간 뭐 한 15조 정도까지도 매출이 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시가총액은 53조라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ABL 바이오 오늘 그 연이틀 초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일 대비 거의 상한가 29% 추가 상승을 했고요. 이것들이 올라가니까 다른 주식들도 좀 따라갔습니다만 힘은 좀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오늘 그 잘 따라간 주식은 큐리온트라는 주식이 옛날에 저거 만들었죠? 결핵 치료제를 만들어서 아주 효과가 좋다 해서 이 회사가 FDA 우선 심사권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오늘 같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바이오는 아닌데 어디 바이오 근처인 미용 바이오라고 해야 되나? 관련된 재미난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파마리서치가 오늘 3% 오르는 강세를 시현했는데요. 왜 올랐느냐? 리주날이 만드는 주사도 있습니다만은 리주날이 만드는 제품인 리주란 코스메틱의 대표 제품 리주란 힐러 턴오버 앰플 그리고 리주란 힐러 턴오버 앰플 듀얼 이펙트가
세계적인 셀럽인 크리스 제너의 개인 SNS를 통해 소개된 이후 아마존과 틱톡샵 등 주요 온라인 채널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얻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세계적인 거 잘 몰라서 이분이 세계적인 줄 몰랐는데 이분 그 얼굴 보니까 누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요,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킴 카다시안이라는 분의 어머니 되십니다. 자, 근데 이분이 근데 엄마야? 킴 카다시안 어른인데? 어른의 엄마인데? 되게 젊어 보인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예. 그 55년생이랍니다. 그러니까 25년 현재 만으로는 한 69세, 한국 나이로 한 70세쯤 되시죠. 70세 치고는 팽팽하시죠? 저게 자연스럽게 팽팽하신가요? 아니에요. 저 땡긴 겁니다. 그 남자분들은 우리 이제 남자분들이 좀 많으니까 남자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남자라서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여성분들은 좀 어떤 미에 대한 어떤 근원적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뻐진다면 아픈 게 아니에요. 저는요, 그 지난번에 전빼러 갔다가요, 눈물이 진짜 계속 나더라고요. 너무 아파. 막 눈물이 저절로 나 안 올라 그랬는데 막 눈물이 저절로 막 나는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막 전 빼는데 이걸 어떻게, 특별히 눈 주위 미칩니다. 아파가지고 게다가 잘못 뽑아갖고 나 저기 곰보 만들었잖아요, 위쪽에. 근데 여성분들은 그거 안 아프대요. 예. 진짜 놀랬어. 그리고 지난 주말에 제가 이제 그래도 뭐 아주 춥지는 않았지만 약간 쌀쌀했잖아요. 근데 그 웨딩 사진 찍는데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웨딩 옷을 이렇게 여기만 있는 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밑으로 있는 웨딩 옷. 그러니까 어깨가 맨살이야. 근데 15도쯤 됐거든. 15도면 우와. 제가 자전거를 타보면 15도부터는요. 열심히 운동해도 몸이 차가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더 입어야 될 가능성이 있는 바로 그 온도거든요. 근데 가냘픈 여성분이 막 맨살로 이렇게 그 웨딩 사진 찍는데, 그래서 어떻게 저거 추운데 저거 어떡하냐 했는데, 안 춥지. 옆에서 그런 거. 안 춥지. 저게 왜 추워? 안 추워. 막 이렇게 제 옆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의 그 어떤 아름다움의 욕구는 그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 저분이 저 70세 얼굴 아니잖아요. 저거는 안면 거상술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쫙 당긴 겁니다. 쫙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뒤에서 이렇게 쫙 잡아서 쭉 당기는 거예요. 쭉 당기면은 얼굴이 쭉 펴지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거 시술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 오히려 저 화장품 리쥬라는 화장품을 딱 보는 순간 안면 거상술 하셨네요. 저 실로 했을까? 요즘은 이제 실이 긴 게 나왔다는 거야. 실이 옛날에 좀 짧은 실이 있었는데 그걸로 쫙 당겨가지고 하신 거죠. 아니면 요즘엔 요것도 있답니다. 아예 그 실로 하면은 그게 실이 한 6개월 지나면 풀린다는 거야. 녹아버린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진짜 잡아가지고 당겨가지고 꼬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여기도 이렇게 잡아 당기면 여러분 얼굴, 우리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귀 잡고 설구경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럼 얼굴이 막 이상해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얼굴이 막 찌그러지잖아요. 뒤에서 근데 당기면 진짜 당겨지는 거예요. 근데 안 아프답니다. 여기다 이따만 심을 박아가지고 실 같은 걸 넣어가지고 당기고 막 그다음 이걸 당겨서 꼬매는데 안 아프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키옥시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 시간에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실적 발표. 이거 차트를 제가 여기다 준비를 안 했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을 보니까 전 분기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3,428억 엔의 매출이 4,483억 엔의 매출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그 주당 이익도 34.3이엔에서 77.2이엔으로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컨센이 너무 높았어. 기대감이 완전히 정말로 올라가는. 1번 회사니까 1번 말로 이빠이 컨센이 올라가지고 그 컨센에 미달했어요. 매출액은 2.7% 컨센 대비 미달, 영업이익은 1.2% 미달, 그리고 EPS는 3.3% 미달했습니다. 근데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매출은 전분기 대비 30% 상승, 영업이익은 92.9% 상승, 주당 이익금은 125% 상승. 근데 주가는 지금 훌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이 너무 높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기대감 충만하거든요. 4, 4분기 실적이 만약에 지금 야 디램 가격 보니까 니네 이때 돈 벌었겠는데 엄청 돈 벌었겠는데 엄청 돈 벌었겠는데 막 이러면서 내년도 삼성전자 90조 하이닉스 75조지 뭐 이러면서 지금 막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데 갑자기 4, 4분기 삼성전자 실적 이번에 12조 했는데 저희 지난번보다 30%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이러면서 뭐 예를 들어 16.5조, 만 17조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 내년에 80조 한다면서 90조 한다면서 90조 하려면 분기에 20조 가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4, 4분기 디램 가격 오른 거 보면 20조 근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작 15조 넘었습니까? 이러면서 시장이 팍 하고 실망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진짜 90조 가는 거면 그때는 사야 되는 거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뭐 저가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는 제 구간은 보유자의 구간이지 신규 사자의 구간은 아니다. 전 15만 원이 간다고 해도 지금 못 사요. 15만 원 확정해 준다고 해도 못 삽니다. 저는 물론 보증해 주면 삽니다. 만약에 15만 원 안 가면 남들이 돈을 물어준다 이러면 나는 그때는 살 수 있지만은 그 정도까지 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못 산다. 뭐 그런 입장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목표 주가가 큰 폭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220달러였는데 현재 325달러 하고 있고요. 이렇게 큰 폭으로 그 목표 주가가 대폭 상승한 이유는 EPS 추정치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주당 그 순이익이 10달러에서 13달러로 30% 증가할 거라고 봤고, 그리고 계속 쇼티디즈 인상을 통해서 반영해서 멀티플을 22배에서 25배로 늘려서 목표 주가를 220에서 325달러로 올렸다는 뉴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되게 안타까운 건 한국은 멀티플을 10배 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포워드 기준으로 삼성전자 12배 뭐 이 정도 줘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상 나는 못 사지만은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네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정말 10분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요.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소모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훨씬 더 취약해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말이 많아졌어요. 용서해 주시기를 빌고요. 행복한 저녁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